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가도 하나 없이 꿈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갑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뜨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줘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늘 갔다 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날아가겠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더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뜨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줘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늘 갔다 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날아가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I rememb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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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remember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네, 일단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상 연결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그 업무 보고에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발본 세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의혹이 계속 뭐 속보로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저도 분노하고 있고요. 네, 네. 자, 오늘 여러분 배경이 약간 좀 달라져가지고 당황을 그러니까요. 하셨을 네. 텐데 저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살짝 오늘만 네. 자리를 좀 이동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안 그래도 스튜디오 바뀌었네요 하고 다들 알아보시네요. 네. 벽돌 분위기 좋대요. PNK. 오, 약간 좀 따뜻하죠? 네. 아까 서학당도 여기서 했었는데 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삐까번쩍님이 지하실이냐고. 아, 지하실은 아니고요. 약간 조명이 좀 달라가지고 네. 느낌이 좀 달라서 그러실 네. 거예요. 여기 앞에 공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아까 댓글로 뭐 공개 방송하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는 좀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좀 간을 보고 맞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가 딱 저희의 후보지. 아, 공개 네. 방송의 후보 후보지로. 1위. 네. 마중물님이 저는 공개 방송 가면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햇볕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타서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박은영님 처음으로 채팅 참가하셨다 그랬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신청곡 한입사과님께서 신청해주신 BTS의 Life Goes On 틀려드렸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가셨지? 김희주님이 오늘 혹시 신청곡 봤나요 하셨는데 압류 올려주십시오. 신청곡은 24시간 365일 사시사철 언제든 받습니다. 네. 페인캐로님이 공개 방송하고 구내 식당에서 밥 먹자고. 오. 좋은데요?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OOH님이 공간이 생겨서 그런가 소리가 더 좋다고. 아 그래요? 약간 울리는 느낌인데 야, 그렇죠? 약간의 공명감이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소를 살짝 옮겨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그러게요. 400분 넘게 지금 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빨리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게스트냐 MC냐 헷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너무 스며든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같은 표현으로는 휘며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휘며든. 네. 예, 굳이 뭐 이 제목이 뭐 굳이 나오겠다고 뭐 저희가 이름을 딱히 언급 안 해도 다 아십니다 누군지. 네네.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네. 이런 제목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누구시죠? 본인 이름으로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정오뉴스 진행하고 남다른 뉴스 MC를 하고 있는 이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휘준. 뿌이뿌이뿌이. 미쳤네. 아니 제가 해보니까 텐션이 제가 할 때랑 좀 많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다릅니까? 되게 축축 처지네. 웃겨 죽겠네. 이게 진짜. 별로네. 제가 오늘- 하는 게 낫네요. 가운데에서 성지영 기자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각오하셔야겠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예. 이 와중에 김동성님이 저도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반갑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게스트 처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인 날이에요. 네. 저희 스튜디오도 여기 처음이고. 피엔캐로님이 누가 형이냐고.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누가 형인지 절대 몰라요 아무도. 예? 왜 진 거 같지? 네. 예, 제가 동생입니다. 예. 뒤늦은 감이 있지만 12시 뉴스 앵커 맡으신 거 정말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되셨죠?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갑니다. 음. 근데 아직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데스크를 왜 이제 초대를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MC로서 이렇게 깨방정 떨고 다 떨고 이미지는 완전 무너졌는데 갑자기 앵커로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이러면 안 된다. 저희의 게스트 서운했다. 그 예. 선정 기준이 네. 고도국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앵커 정도 하셔야지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쉽지 않네. 자, 정오뉴스 쉽지 않구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클립을 잘라서 왔습니다. 네네. 함께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이거요? 제 거요?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 아직 초보라. 미국 뉴스예요? 어디 나라 뉴스? 어떠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제로페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갑 대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가 비건인 듯하며 테이저건을 담은 외건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레이저건이라고 이거. 레이저건이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저. 계속 신경 쓰다가. 네,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둔 이곳이 40대 남성이 테이저건에 의해 아킬레스건을 다친 현장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지며 연일 3,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월요일 정오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면 잘 봤네요. 오늘자 생생한 장면입니다. 예. 다르죠? 본인이 본인 얼굴 보고 지금 옆에서 엄청 감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나 참 이런 게스트는 참 처음인데요. 본인 얼굴 보면서 약간 빠져들었어. 예. 제가 봐도 괜찮네요. 네. 아.
아니 주변에서 정오뉴스 네. 앵커 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사실 여기서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요. 아, 네. 좀 발랄하고 좀 까불까불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가 이제야 아나운서 하는구나. 아. 너는 뉴스 안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웃어요. 여기 안 그래요? 그래도 피엔캐로님이 전 되게 진지하거든요. 좀 웃기다고. 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앵커로서 여러분 나 누구랑 얘기하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카이로스님이 예. 방금 누구였어요? 이희준님 아닐 텐데라고 예. 하셨습니다. 아니 뉴스 진행하시면서도 본인이 약간 힘드신가요? 뭔가 이런 진중한 이미지를 예. 갖춰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 예, 지금 딱 이런 말투, 약간 그 우리 아침 방송에서 이제 아주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말투가 이제 평소에 제 말투인데 네. 뉴스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꼭 자기 말투가 좋아하시는 말투라고 앞에 수식이 네. 붙어서 좀 다른데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PR이.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이거 약간 좀 진지하고 좀 진중하게. 아니 근데 아나운싱이 좋은데요? 뉴스 해도 어울리는데? 그럼 들으려고 그런 말 들으려고. 음. 잘하시네요 역시 아. 명예 MC. 분발하세요. 좀. 아니 뭐 그렇게 정오뉴스가 좀 힘드시면 그냥 네. 내일부터 내려오세요. 아 그래요? 잘하네. 김민건 잘하네.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아니 주아랜드님이 이희준님이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신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 나왔다고. 어디요? 제목에 낚이셨네요, 주아랜드님. 네.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연예인인 줄 알고. 미스터 존님께서 말하기 곤란할 땐 휘파람을 보세요라고. 아니 근데 수준 휘파람. 벌써 이제 씁쓸하네요. 뉴스도 계속 지금 한 달 됐고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방송하면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사고 같은 게 좀 그런 거라든지. 그렇죠. 좀 아무래도 잘한 거보다는 예상하지- 잘못한 게 기억나잖아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벌써 있었어요? 있었죠. 오. 제가 신입 사원 때 들어온 지 한 두세 달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말 뉴스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일요일이어가지고 이제 그냥 뭐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평범한 뉴스들, 그냥 우리 뭐 그런 뉴스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북한이 가만히 있던 북한이 가만히 뭘 했나요? 뭐 했어요? 오랜만에 핵실험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핵실험을. 그렇죠. 북한이 뭔가 움직이면 뭐가 네. 큰일이죠. 근데 전혀 예상도 못했고 왜냐면 그때 좀 조용했어요. 그리고 네네. 두세 달 정도는 제가 신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예상된 준비 이런 걸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이제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일단 들어가. 가서 일단 시간 좀 채워. 라고 했는데 완전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또 거기서 약간 당황하면 안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기지를 발휘. 지금이랑 그 말투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갖고 당황하지 않고 좀 순발력 있게 하려고 왜 웃지? 순발력 있게 막 하려고 당황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긴장을 안 했어요. 제가 좀 긴장을 좀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끝났다. 뭐 결론은 방송사하고 실수만 하라니까 갑자기 본인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 긴 3시간을 신입사원이 3시간이나 했어요? 3시간이나 거의 스튜디오에 인질로 잡혀 있는 건데요, 그러면? 3시간 해본 적 있어요? 신입사원 때? 3시간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죠? 예. 그거를 당황하지 않고 버벅이지 않고 앵커로서 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명앵커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미치겠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3시간. 내 생각에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아리동절님이 재미없대 일어나래요. 빌로바 TV님이 미안합니다. 이휘준이 왔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데요. 예? 그 당시에 네. 휘준이 워터파크 개장했다고 선영구님께서. 그때 등과 제 겨드랑이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TMI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좀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순발력이 좀 생겼어요. 그럼 뉴스를 위해서 이런 특보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또 준비했죠. 그래요? 뭐예요? 오, 이것도 뭔가요? 이거 근데 이거 확대 안 되죠, 그죠? 이거 확대 돼요? 되나요? 굳이 확대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 보여드려야 돼. 오. 자 이게 뭐냐면 깨알같이 뭐가 써져 있는데요? 이게 표예요, 표. 표인데 네. 이게 코로나 소식을 제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이제 뉴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보를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게 모든 상황을 이제 뒤로 빼주세요. 예.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이걸 다 정리해서 매일매일 정리해서 제가 들어가거든요. 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빨리. 네네. 아니 이런 거 좀 자랑해도 돼요. 오. 그만큼 열심히 3월 한다. 8일 질문. 백신 접종자 수 9일 만에 30만 명 넘어. 오. 예상 답변. 정부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 운영. 기타 메모. FDA 파이자 백신 일반 냉동온도 2주 보관 승인. 아니 이게 이제 특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상황이 사실 그 제가 뉴스를 하면서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네.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들을 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되게 중요하지만 네. 혹시 모르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 어. 방송 사고라든지 아니면 뉴스 특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 그때 내가 대처를 잘해야 우리 또 시청자들이 또 아니, 이런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진지하게 하는데 다 웃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대처하고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소식을 업데이트를 제가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굉장히 뉴스를.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오. 항상 뉴스를 챙겨보고 저는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네요. 이렇게 노력하는지. 예. 아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 내 뭐 노력을.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음. 또 노력이 결실을 맺어요. 이게 매일매일 그쵸. 준비하다 보면 이게 쌓이는 게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보도국 노트 없어요? 뭐? 저는 뭐 저기 제 책상에 이제 많이 있죠. 이만큼.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봐, 내가 왜 앵커겠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짓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온리 팩트로만 승부하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이일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보도국, 뭐 뉴스 앵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욕심이 많아요. 특히 또 스포츠 쪽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스스로 캐린이라고 이제 하고 캐린이요? 다니거든요. 아, 스포츠캐스터 어린이. 그렇죠. 캐린이. 네, 스포츠캐스터를 꿈꾸는 어린이라고 해서 캐린이라고 본인 별명을 부르고 다니는데 그 영상도 또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올려놨어요. 본인 PR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게 오프닝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선발 투수는 워커 선수입니다. 워커 선수 이게 되게 어렵네요, 선배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 김민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는 벌써 4연승, 그렇죠. 토론토는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정말 네.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4년 만에 가을 시즌에 도전하는 갑자기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 이휘준 캐스터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를 김나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가을 하늘 아래서 포스트 시즌을 보낼 16팀이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양키스 타팀의 경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 먼저 토론토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케번 비지오, 2번 보비쉣, 3번 트래비스 쇼, 4번 랜달 그리칙, 5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6번 루이스 구리엘 주니어. 양키스의 수비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스탠튼 선수가 다시 돌아온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자,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네. 되게 스윗하게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네, 우리 또 선배님이. 김나진 선배님께서 제 스포츠 멘토예요. 네. 저 어떤 상황이에요? 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야구랑 축구 이런 걸 좀 캐스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이라이트 더빙을 우리 스포츠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본 거고 이제 김나진 아나운서는 워낙 이제 베테랑 캐스터다 보니까 옆에서 알려주는 상황인데 제가 막 엄청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상당히 힘들어요. 아, 이런 하이라이트 상황이. 녹음을 따로 또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네. 이제 배우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도 같이 저도 옆에 있었어요. 아. 네. 네, 그게 스포츠가 사실 그 시시각각 되게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중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입이 막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이 날아가는데 막 쳤는데 뭐 이게 뭐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정도 이게 되게 어려우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는데도 입으로 안 나오는. 그럼요. 바로바로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레전드 중계 같은 거 보면 막 골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장면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유전 혹시 샤우팅 가능합니까? 아유, 즉석 샤우팅? 샤우팅. 아 지금이요? 네. 네. 자, 바로 홈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자 홈런. 자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답장 넘어갑니다. 이러면 뭐 이런 걸 시켜. 죄송합니다. 나 정말. 시키고도 제가 창피하네요. 예. 프리데스크. 프리데스크에서 이런 거. 프리데스크 진짜 못하겠네 정말.
송준 아나운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그럼 야구입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거 뉴스 아니니까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덥네. 아 제가 당황스럽네. 그 스포츠 캐스터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계기가 야구랑 축구.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데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축구할 때 제가 항상 그걸 챙겨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꾼 거죠. 아 우리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내가 중계를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구랑 축구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골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골도 한번 갈까요? 가야죠. 손흥민 공 잡았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골 이런 거 여러분. 아니 뭐 야구랑 별 차이가 없는데 소리만 지르면 다 샤우팅입니까? 방송 그만해 이제. 아니 근데 누르면 바로 나오긴 하네요. 그러네. 훌륭하네. 많이 그때 아까 그 영상보다는 좀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옛날보다는 열심히 배우고 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닉리커버님께서 닉리커버커님께서 똑같잖아라고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네, 돌팅이님이 예, 아직 욱하는 부족해요. 장면에 깜짝 놀라 좋아요를 누르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 단독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회준 전 뉴스 프리데스크에 안 맞아요. IM 써니님께서 제가 MC 가끔 하잖아요. 네,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올해 또 올림픽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도쿄도 열리지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죠. 도쿄도 있고 뭐 이제 베이징도 있고 파리도 있고 쭉쭉 있잖아요. 같이 가야죠. 그죠? 아이, 전 프리데스크 해야죠. 내가 뭐가 돼? 본인은 아무튼 다 내려놓고 가시고요. 예, 캐스터로서 또 여러분들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앵커도 앵커지만 욕심이 쭉쭉 가네요. 쭉. 거의 뭐 오늘 본인 야망 다 털고 가네요. 아 제가 입수한 언제 나오겠어 게스트로?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전 직장이 있더라고요. 아 있죠. 예. 심지어 은행원이었다. 맞아요. 어떻게 아나운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원래 꿈은 아나운서긴 했고 이제 공대생이었는데 사실 좀 안 맞았어요. 아 심지어 공대생이었는데 은행 갔다 지금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예. 특이하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과가 힘들어요. 인문학과 힘든데 지금 여기도 공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지금 아까 김나진 아나운서도 공대인데 맞아요. 공대 3인방이 아나운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군요.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 공대 이과들. 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잘 안 맞았어요. 아무래도 이과나 이런 게 좀 전기, 전자 이런 거였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방황을 하다가 아나운서로 이렇게 하다가 좀 이게 뭐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 쪽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또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장난 아니었죠. 뭐 말만 하면 다 괜찮고 다 잘했고 난리 났어. 훌륭했고 자존감이 되게 높네요. 진짜 우리 아주머니 분들께서 막 뭐 귤, 뭐 사과, 음료수 이런 거 있죠. 그냥 매일매일 배가 그냥 불렀어. 그런데 뭐 이런 에피소드 보통 많이 있잖아요. 뭐 고객분들이 와서 본인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사위로 삼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건 없던데. 솔직하시네. 그건 없던데. 예. 아니 사실 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좀 이제 어르신들, 이제 할머니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진짜 좋아했어요. 누구 증인 없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지금 아니 근데 재테크 같은 거 그럼 상담도 받아요? 어때요? 좀 많이 물어본다 그러던데? 요즘에 엄청 물어봐요. 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물어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 대출 금리를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금리 왜 이렇게 높아? 뭐 때문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충 지인들도 있고 네네. 또 제가 기본적인 이제 해본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긴 알아서 그런지 저보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어떤 상품이 좋냐, 아니면 뭐 어떤 대출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떤 대출이 금리가 어떤 게 낮고, 뭐 아파트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절차는 어떻고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한테 엄청 물어봐요. 네. 뭐 제가 좋은 거는 이제 뭐 앵커 할 때 뭐 용어가 기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경제 쪽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해하기 좀 쉬운 거는 단점인데 너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힌다. 이제 그만 물어봐라. 은행원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너 말이야 너. 혹시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손경제를 탐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거요? 근데 좀 보면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선영 아나운서가 하는 게. 니커버님이 삼성전자 지금 들어갈까요? 물어보셨어요.
지금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보단 주식은 낫다. 별론 것 지금 해도 나보단 낫다. 아, 주식은 별론 것 같네요. 약간 대출이나 약간 뭐 이런 통장 상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건 잘하는데요. 이제 제 재테크는 사실 잘 못해요. 아하. 은행원으로서 이제 잘 쓰는 법은 배웠는데 아, 이제 그런 건 좀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예. 갑자기 가쁜 어, 고백이네요. 눈물이 네. 나네요. 갑자기. 오늘 정말 본인 얘기 좀 실컷 털어놓고 가시네요. 네. 자, 그래요. 아까도 그 영상이 잠깐 나갔지만 그 개인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본인이 개인 유튜브에서 아이돌 분석 콘텐츠를 지금 엄청 밀고 있거든요. 아.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이돌을 또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사실 누구나 이제 어렸을 때 가수 한 명씩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소녀시대가 처음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서 방황을 엄청 할 때 한 줄기의 빛이 이제 나타난 거죠. 네, 이분들을 보면서 아, 네, 정말 위로가 많이 된다. 보기만 해도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보기만 되면 해도? 와. 정말 방송을 같이 할 줄 알았어요. 아, 전혀 없어요. 아, 네. 성덕을 아직 성덕의 아, 길을 아직 맞추신 적도 없습니까? 한 번도? 말 진짜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아, 일도 없어요. 한 어떻게 번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주치기 힘들지는 않을 텐데. 예, 그러네요. 보고 싶네요. 예, 아무튼 그런 방황하는 어떤 그런 청소년 속에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은인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덕질을 말 그대로 이제 덕질이라는 걸 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도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콘텐츠, 누구나 이제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요즘엔 아나운서 이제 트렌드인데, 좀 아나운서계 임진모, 아, 휘진모로. 휘진모, 네네. 이제 음악 평론 쪽 이런 쪽 이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어. 하지만 이제 약간 마이너한 감성이 있어요, 아이돌 쪽에. 이제 다들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대중들한테 많이 왜 웃으세요? 아니 캠핑 조아님께서 예. 정확하게 댓글 하나 남기셨는데 예, 뭐라고? 말은 너무 많은데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지금 정말 전곡을 그대로 찌르셨어요. 아니 오늘 이제 제 얘기하러 나온 거니까 예. 왜 나한테 시비를 거시지? 이사나님이 농담이에요? 예. 이사나님이 소녀시대 중 최애 멤버는 물으셨어요. 아, 태연 씨 좋아합니다. 아, 씨. 태연. 네, 태연 씨 뵙고 싶어요.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예, 태연 예. 씨. 김창구님이 선영님도 송경제 말고 프리초대색에 왔으면 하는데 왔어요. 네. 예전에 그 스포츠 뉴스 제일 처음에 네. 오셨다가 코너로 맞아요. 네. 예. 그랬네요. 다시 보기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드님이 탱구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오, 아니 건든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나한테 왜 그러지? 마시고. 네, 그건 아닙니다. 아, 미안해요. 최근에 보고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아이돌이 있다. 그러면 아, 요즘에 뭐 최근에 나온 아이돌은 아니지만 일단 있지 좋아하고. 네. 최애 멤버는 누굽니까? 최애 멤버 류진 씨, 아, 신우진 류진 씨. 씨. 아, 랩을 할 때 이렇게 쭉쭉 감기는 게 있어요. 오. 그 저음의 목소리로 쫙쫙 감기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이 랩이 정말 찰져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아무튼 그런 목소리가 참 좋아합니다. 저는. 허스키하면서도 찰진. 댓글 다는 팬들한테 뭐 앨범도 선물로 주고 그랬다면서요. 아, 맞아요. 예. 그 의도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 덕질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앨범 하나당 막 2만 원씩 해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이제 돈을 버니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뭐 한두 장씩 이렇게 사서 댓글 다시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돈 없는 청춘들을 위해서. 소 잃고 뇌 약간 고치님이 덕력이 상당하신다 아, 하셨어요. 진짜 엄청납니다. 추가적으로 이혜준 아나운서의 덕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휘덕이라고 네. 이혜준 아나운서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그쪽 가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 남다른 뉴스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잠깐 홍보해 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또 아시는 예.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까 뭐 지영 기자랑 싸우고 왔냐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오후 5시 10분에 남다른 뉴스라는 걸 똑같은 채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랭킹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주간에 MBC 뉴스를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냐 이걸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서 빠르게 이제 랭킹 뉴스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직 좀 이게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목요일 오후 5시 10분
5시 뉴스 끝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봐주셔야 제가 열심히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남다른 뉴스에서 많이 뵙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그때 무슨 콧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해명해달라는 댓글이 저희 채팅창에도 그럼요. 엄청 넘쳤었거든요. 마중물님도 어. 올려놓으셨어요. 속보. 아 그래요? 랭킹만 전하지 콧물은 왜 전하냐며. 무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왜 해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콧물이 나왔었던 거예요? 아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영 기자 댓글로 뭐 결혼했냐, 뭐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네. 그래서 제가 콧물 좀 아, 나왔어요. 싸운 거 맞네요, 지금.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내가 왜 해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해명이 괜찮게 말하겠고요. 네. 예. 벌써 시간이 어이구. 이주 나와서 입을 잘 터네요. 아, 시간이 그래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요? 더 하고 싶으세요? 예. 포부까지만 저희가 허락해 드릴게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 네. 앞으로 벌써 포부예요? 네. 빨리 하세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예. 시간이 금방 가죠?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냥 제 얘기만 하다 갔는데 사실 게스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나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 대신에 몇 번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오 뉴스 그리고 또 목요일날 오후에 하는 남다른 뉴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제발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이유주 아나운서 근데 인기가 많은가 봐요. 지금 네. 2,700분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원래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고맙습니다. 때문이야. 오늘. 네. 자, 오늘 정오뉴스 진행하고 있는 이휘준 아나운서와 프리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잘 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네.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공간도 달라지고 음. 사실 저희가 뭐 약간의 뭐 사고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가 IMBC인데요. 여기가 IMBC인데 여기가 아이돌들이 녹화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또 BTS 틀어드렸잖아요. 아, 그런 사연이. 팀장님 여기 BTS 혹시 여기 녹화한 적 있나요? BTS는 안 오셨던 네. 걸로. BTS는 안 와도 노재필은 왔지 않겠습니까? 아, 네. 노재필 지킴이라는 닉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아니 하우스님이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프리데스크랑 본방도 팟캐스트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일이 많아져요. 네. 네. 유튜브에 저희 클립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휘준 아나운서는 제가 좀 아까 채팅에 몇 개 남겼잖아요. 네네. 저렇게 잘났을지 몰랐다.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 뭐 좀 사실 뭐 섭외가 안 돼갖고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저 아직 안 갔어요. 재간둥이십니다. 재간둥이. 예, 아무튼 뭐 네. 지금 이준 아나운서 이름표 좀 떼달래요. 아, 예. 이름표 2개라고. 그걸 버려줄게요. 자, 큐시트 갈게요. 오늘 그 정부가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11명이 지금까지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8명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어요.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백신과는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 이런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1차 검토이기 때문에 뭐 더 이제 더 조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3가지 기준 정도로 판단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성기 PD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뭐죠?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라식스. 네. 역시 대단하신데. 아나필라시스 뭐죠? 하여튼 그 반응이 아나필라시스 네, 반응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났고 그다음에는 그 백신의 제조 번호가 같은 다른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또 그런 중증이나 어떤 그런 이상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백신 자체에서 뭐 오염되거나 그렇죠. 이런 건 그런 아니라는 게 거죠. 아닌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기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뭐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홍승표님이 아노아제피시스라고 하셨는데 안악수화문도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속도 내는 백신 접종인데 그 저희 한 3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네. 접종 받으신 분이. 40% 넘게 맞은 네. 거라고 목표 그 수치에서. 근데 우리보다 상당히 일찍 한 9일 정도 일찍 접종을 시작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접종자 수가 굉장히 저희보다 적거든요. 고현승 특파원이 어제 리포트를 했는데 제가 그 영상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일본은 지난달 17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의료 종사자 4만 6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9일 늦게 시작한 한국은 7일 0시 기준 31만여 명, 일찌감치 추월당해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12일로 연기했는데 실제로 12일 일선에 배포되는 건 대상자 3,600만 명 중 5만 명, 약 0.1%뿐입니다. 나머지는 4월 말에야 받게 될 예정입니다. 3週間ってなると長いですよね。そこまで差があると困るかなとは思います。 현재 일본에 공급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 148만의 분량뿐. 공급이 계속 늦어지면서 7월부터 일반인 접종을 시작한다는 일정 등은 줄줄이 연기가 불가피해졌고 일부 지자체들은 접종 계획을 아예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을 앞당기려고 고노다로 백신 담당상이 직접 교섭에 나섰지만 화이자 측은 교섭에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어렵게 고령자 3,600만 명분을 확보했지만 여당 내에선 약점을 잡혀 비싼 값에 사게 됐다. 즉 바가지를 썼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병당 6회 주사가 가능한 특수주사기를 못 구해 1,200만 명분을 버리게 될 판이고 高齢者の優先接種についても、5回接種の針と注射器でスタート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 지난 1일엔 냉동고 고장으로 백신 1,000회분을 못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일본 리포트 보시면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백신을 접종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자,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그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아직 지금 보류돼 있잖아요. 그렇죠. 접종이. 근데 그 정부가 오늘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 65세 이상 연령대도 맞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밀착 판단을 내렸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이제 그 추가 임상 결과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판단한 건데 네. 그 고령층에서 굉장히 입원을 좀 줄인다거나 어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종 그 확정이 되면 네. 아마 접종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 346명인데 네. 3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집단 감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안성에서 지금 공판장에서 한 6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공판장에서.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 20여 명 정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당연히 월요일 날에 좀 적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주말 주말이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어떤 보궐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 달 남았어요, 딱. 그죠? 그러니까요. 4.7 보궐선거니까. 그 중앙 선대위를 이제 발족을 했는데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신경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한테 이제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옛날에 불명예 퇴진한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불명예 퇴진하신 분이 어떻게 서울을 이끌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비공개로 맥주 회동을 했다고 했거든요. 참 궁금한 게 왜 정치인들은 맥주를 드시면서 항상 비공개 회동을 하실까? 막걸리 드셔야 됩니까? 본인 취향으로? 아무튼 근데 이제 단일화하기로 했고 좀 오늘 이제 무슨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그 속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그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 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 선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랑 두 후보가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둘 다 이렇게 막 오차범위내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력, 그다음에 당원들의 표심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100% 뭐 개방형 여론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화항공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를 이제 당선 가능성으로 하자, 오세훈 후보는 야권 후보의 적합도로 하자 뭐 이렇게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19일까지는 이 결론을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아마 이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순탄치 않을 걸로 보이고 계산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단독 기사 있는데 이거 내용은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릴게요. 그 LH 의혹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취재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땅을 산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단독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인데 네.
그 동아일보 그 사장 딸이 이번에 인턴 마치고 기자가 됐잖아요. 동아일보의 기자가 됐는데 그래서 약간 특혜 의혹을 이제 기자나 지망생들이 있는 그 일종의 대화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런 걸 제기했던 20대 청년을 상대로 동아일보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다음에 요 마지막 소식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김민호 아나운서의 표정을 갖고 보시면 알죠. 주식 중독 이런 적이 있는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왠지 주말에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막 불안하고 막 그렇죠. 네. 요즘은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다 기다려집니다. 삶의 척도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아니면 어렵다 뭐 이런 어떤 불안감이 특히 20, 30대층의 어떤 주식 중독을 좀 불러오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까운 네네. 상황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뭐 내일 아침부터 기다려지나요? 9시가? 그럼요. 저 이것 때문에 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까지 잠 못 주무시겠네. 자,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